이번에는 컴포넌트 기능 설명에 대한 마지막 챕터로 가이드 6번 화면을 가지고 그리드 컴포넌트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콘으로 보시면 격자 모양으로 된 아이콘, 이것이 그리드 컴포넌트입니다. 우선 그리드에 대해서 구조를 확인하면서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주 자세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그리드에 대해서 언급할 때 뭐라 그랬냐면 그리드는 두 가지의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표의 형태가 있고 두 번째는 트리 구조를 저희는 이제 그리드 컴포넌트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드의 지금 기본적인 표의 형태 디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체크할 거고요. 그 다음에 트리 구조로 변경해가지고 그 구조를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컴포넌트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이콘을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려놓은 상태가 그리드입니다 라고 하는 컴포넌트의 형태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라디오나 리스트박스 콤보처럼 그리드 컴포넌트도 마찬가지로 바인딩 작업이 선행돼야 됩니다. 어떤 컴포넌트든지 간에 바인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바인딩 그룹에 가가지고 어떠한 항목들이 필요한지를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드는 선택해가지고 바인딩 그룹으로 갔더니 그 전에 컴포넌트들에서 봤었던 컬럼의 목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표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타이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반복되면서 보여지는 기본적인 이 표의 모양이 있지만 어떤 표는 한 줄이 짝수울수록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두 줄이 한 쌍이 돼가지고 반복이 될 수도 있고 세 줄이 한 쌍, 네 줄이 한 쌍, 그것의 모양은 아주 다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두 줄, 한 줄이 짝이 아니라 셀의 모양도 합쳐지고 나눠지고 어떠한 또 다른 형태의 모양을 만든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원하는 대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리드 컴포넌트의 바인딩 작업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표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어서 정해진 모양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리드의 바인딩은 우리가 뭘 확인하는 거냐? 기본적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든 내가 그 틀을, 레이아웃을 잡으실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쉽게 생각하면 엑셀이나 워드에서 표 만들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내가 몇 행으로 할지, 몇 열로 할지, 그거를 접근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기본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표의 형태를 생각해가지고 그 틀을 먼저 잡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미지하고 똑같은 모습의 표를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요거 전체적인 생긴 모습 보고 몇 행으로 할지 몇 열로 할지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접근합니다. 다만 그 행과 열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우리는 컬럼과 로우를 쓸 것이고 그걸 이제 데이터셋을 통해서 틀을 잡아줄 거다. 그러니까 먼저 데이터셋을 하나 선택해가지고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필요한 컬럼과 로우를 추가하는 것을 만들고자 하는 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컬럼은 똑같이 카운트를 해주시면 돼요. 우리 열이라고 생각하면 요거 개수를 카운트한다라고 하면 컬럼은 5개를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우를 보면 되는데 로우는 쉽게 생각하시면 모양을 잡을 때 여기 이제 바디에 해당하는 거, 실질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가 지금 화면에 드래그해서 그린 요 형태에서 자, 로우만 조금 맞추게, 다 차게끔만 몇 줄 추가하셔서 확인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안 차면 나중에 속성으로 얼마든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는 한 적당하게 6, 7개 추가하신 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표가 어떻게 입력된 텍스트를 칸칸이 그러니까 셀에 보여주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4개 정도만 데이터를 글자 길이 좀 다르게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작업이 다 됐으면 그리드는 다른 이전의 컴포넌트처럼 컬럼을 맞춰주고 이러는 거 아니기 때문에 쭉 끌어다가 이렇게 화면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나한테 보여주는 이 그리드의 모습을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적절하게 변경해서 보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텍스트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변경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도록 할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지금 화면에 바디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셀이 텍스트가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거 먼저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 이렇게 지금 남는 영역들, 이런 것들도 조금 바뀐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헤드가 있고, 바디가 있고, 서머리가 있는 형태인 거.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바인딩이 되면 그리드는 헤드하고 바디까지만 우선 보여줍니다. 그럼 내가 써머리도 불러와가지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짝수, 홀수의 로우에 배경의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 줄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화면에서만 봐도 쉽게 구분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배경이 같은 색으로 표현되는 그리드라고 한다면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조금 구분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들, 한 줄이 반복되는 건지, 두 줄, 세 줄이 한 쌍인 건지, 이러한 정확한 정보, 없는 서머리를 불러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디자인을 확인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가장 먼저 텍스트가 잘리는 저 셀의 크기를 한번 볼 건데, 우선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뿌려지면 헤드나 바디나 서머리나 할 거 없이 모든 셀의 크기는 너비하고 높이가 같습니다. 그럼 나는 저 셀의 너비를 조금 늘려줘야지 내가 이제 원하는 대로 텍스트가 안 잘리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난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저 셀에 대한 편집이 필요한 거예요. 셀에 대한 편집은 화면에서 그리드 컴포넌트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리드의 저 셀 편집 창이 팝업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인 정보들을 확인한다라고 하면 먼저 컬럼하고 컬럼 사이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 커서의 모양 변경되면서 자유롭게 너비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로우하고 로우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우스 가져가시면 커서 모양 변경되면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너비 혹은 높이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너비 같은 경우에 딱 정해진 사이즈로 입력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임의로 저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변경하는 게 아니라 컬럼을 선택하고 옆에 사이즈 속성 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너비의 값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너비는 뭐 그렇게 더러 너비의 크기가 픽스돼가지고 확인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 이제 입력된 텍스트가 안 잘리게 적절하게 이제 조절해가지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런데 높이는 아니에요. 로우는요, 폰트의 크기도 저 한 줄 한 줄이 높이가 얼마 정도 확보돼야 적당한 사이즈로 들어가서 보이는 건지 다 계산이 돼가지고 우리가 작업이 될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높이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 받는 대로 혹은 본인이 작업한 대로 반드시 정확한 값을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로우 같은 경우도 선택해서 정확하게 그 높이를 얼마로 할 건지 사이즈를 변경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너비를 적절하게 제가 이제 조절했으니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가 안 잘리게 내가 이제 원하는 대로 다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 자, 이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컴포넌트 너비를 300으로 잡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컬럼이 5개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 컬럼에 너비를 막 30, 150 어쩌고 해가지고 300을 다 맞춰서 작업하느냐?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텍스트가 안 잘리게 적절히 조절한 다음에 나머지 이 부분은요, 그냥 컴포넌트 너비에 딱 맞춰가지고 대부분 디자인을 체크한다라고 하는 거. 대신에
텍스트가 안 잘릴 정도로 너비는 조절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화면에서도 실행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누구를 이 그리드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 속성 창에서 우리가 디자인 확인할 때 관련해가지고 많이 보는 속성 한 세 가지만 먼저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첫 번째는 여기 바로 액션 그룹에 있는 두 번째 속성 오토핏 타입입니다. 밸류 값 보시면요, 한 개밖에 없어요. 컬럼을 기준으로 내가 핏한 상태로 보겠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떤 속성, 바인딩, 어떤 데이터셋이 들어갔는지 바인드된 데이터셋을 보는 속성 아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는 이 어피런스 그룹의 마지막에 있는 속성 유즈셀 컬러라는 속성입니다. 자, 이게 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로우에 지금 선택된 모습의 디자인이 다른 것이 확인이 되죠. 우리가 그리드를 작성해봐가지고 알다시피 저 모습은 어떤 디자인이냐? 말 그대로 셀렉트 됐을 때의 디자인이고, 우리가 셀렉트 됐을 때의 디자인은 유저 스테이터스의 셀렉티드의 상태로 작업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타일시트에서 유저 스테이터스에 셀렉티드 작업이 돼 있으면 바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확인이 되는 상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분명히 작업을 했어요. 테마에 관련돼 가지고 상태값으로 분명히 작업을 했는데 화면에서도 선택된 모습이 안 보이고 실행을 해서도 선택된 로우의 디자인이 별도로 안 보인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의심하는 속성이 이 유즈 셀 컬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뭔가를 또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속성이에요. 셀 컬러라고 하는 게 그 셀렉트 상태의 디자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디폴트 값이 true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타일시트 작성하면 바로 보여주는 게 이제 기본 설정인데, 이 값이 만약에 홀수로 되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서도 선택됐을 때 모습이 안 보이고 실행에서도 오버일 때 디자인은 보여지는데 셀렉트 됐을 때는 안 보이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업한 대로 그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어떤 것들을 체크하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컴포넌트마다 반복돼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그리드에서 유즈, 셀, 칼라 속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헤드하고 바디만 있고 서머리가 없는데 서머리는 어떻게 디자인을 확인하는지 한번 불러와 보고 현재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가지고 편집창으로 들어가 보면 왼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리드의 모습은 헤드가 한 줄에 바디가 한 줄이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서머리도 좀 불러와야겠다. 어떻게 접근하느냐? 빈 공간 아무데나 우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메뉴가 뜨는데, 사실 여기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편집창 상단에 계속 나타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이콘만 봤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헷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이 같이 들어가져 있는 팝업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추가 삭제하시고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아이콘으로 바로 접근해가지고 원하는 작업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지금 가운데 활성화되어져 있는 메뉴들 애들 서머리 로우를 제가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머리의 한 줄이 보여지는 거. 오케이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서머리 쪽의 디자인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바디 한 줄이 반복되는 거라면 두 줄, 세 줄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겠다. 제가 우클릭해가지고 바디 로우를 한 줄 더 추가합니다. 이게 두 줄이 한 쌍이다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개가 짝 홀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단순하게 저렇게 로우가 추가돼가지고 반복되는 거 말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셀이 합쳐지고 나눠져가지고 어떤 또 다른 형태를 만들고 있다. 그런 모습들도 다 체크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 셀을 한번 합치고 나눠진 형태를 확인할 건데 그 모습은 우리 헤드에다가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로우도 추가하고 서머리도 추가하고 이런 모습만 보여드려가지고 삭제하는 거 단순해요. 삭제하고자 하는 로우면 로우 전체, 컬럼이면 컬럼 전체 선택하셔가지고 우클릭 딜리트 혹은 아이콘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바디를 추가한 거는 삭제하고 헤드를 다시 로우를 추가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치고자 하는 셀을 드래그 해가지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클릭 메뉴에 보면 머지 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머지 셀은 어찌 됐거나 보시는 것처럼 세부적인 메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둘 다 결국은 합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결과 달라지겠죠. 그래서 한번 다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써볼게요.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머지 셀이라고 하는 메뉴로 합쳐보고 두 번째 컬럼은 두 번째 머지 셀 having child 셀이라고 하는 메뉴로 한번 합쳐보고 이번에는 옆으로도 한번 합쳐볼게요. 컬럼 2, 3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메뉴, 그 다음에 또 세로로 두 번째 메뉴로 합쳐가지고 OK를 누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딱 결과만 봤을 때 뭔가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로만 봐가지고 다른 점을 한번 꼽아보자면 정렬의 형태가 달라요. 첫 번째, 세 번째는 셀 가운데 텍스트가 있는 반면에 두 번째, 네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그냥 원래 있었던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메뉴의 차이는 절대로 누구의 정렬의 차이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 만약에 헷갈리시면 꼭 확인하셔가지고 체크하셔야 돼요. 만약 아무것도 없이 나 혼자 연습하는 중이라고 한다면 잘못 합쳤어? 그럼 메뉴에서 스플릿이 있습니다. 다시 분류해가지고 확인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 지워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그려보면서 연습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개발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반드시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셀이 있는 상태에서 머지를 합니다. 그런데 메뉴가 두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메뉴, Having Child Cell이라고 하는 두 번째 메뉴로 지금 나눠서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첫 번째 거는 합쳐지면서 텍스트도 가운데로 합쳐진 거로 보여지고, 두 번째 거는 합쳐지긴 했지만 여전히 텍스트는 원래 있던 그 자리에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게 단순하게 정렬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예를 들어 가지고 셀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각각의 셀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머지를 했을 때 첫 번째 메뉴로 우리가 합쳐진 거는 한 칸처럼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각각이 들고 있던 정보도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보여주는 게 첫 번째예요. 하지만 두 번째 having child 셀은 한 칸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아직 이렇게 각각의 정보를 들고 있었던 정보들이 없어지지 않고 존재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표에서 아이콘하고 텍스트가 한 번에 써 있는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셀 하나에다가 이렇게 내가 이미지 정보하고 텍스트를 한 번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들은 각각의 이미지, 텍스트를 갖고 있는 정보를 받아서 한 칸처럼 보여야 되니까 합쳐지긴 해야 되지만 정보가 날아가면 안 되니까 두 번째, Having Child Cell 메뉴를 반드시 선택해가지고 머지를 해야겠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첫 번째 메뉴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이미지 정보가 날아가든 텍스트 정보가 없어지든 둘 중에 하나는 없어질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의도한 바가 달라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이 디테일까지는 내가 기억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정렬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제 틀을 잡았어요. 그러면 저 헤드 영역에도 적절하게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해가지고 폰트를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텍스트는 언제나 변경할 때 텍스트 속성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영문도 입력해가지고 디자인을 이제 어떻게 보여지는지 확인하고 한글도 입력해가지고 내가 이제 원하는 대로 표현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앞에 영문 입력했던 것처럼 컬럼이를 잡아가지고 텍스트 값을 줬는데 변경되지 않고 있어요. 자, 이거는 왜 이러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셀은요, 두 번째 메뉴를 선택해가지고 머지를 함으로써 한 칸처럼 보이는 이 셀 안에는 각각의 정보를 들고 있는 셀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셀 입장에서는 분명히 위아래 각각의 정보를 갖고 있는 셀들이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통으로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값을 줘버리니까 둘 중에 누가 가져야 될지 모르는 거, 그래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각각의 정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안의 셀들을 각자 선택해가지고 값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럼 셀 안에 각각의 정보가 있는 영역이 따로 존재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셀들은 이름이 뭐냐? 얘네들은요, 서브셀이에요. 생긴 구조를 보세요. 똑같아요. 셀이 가지고 있는 그 안의 구성원, 셀의 차일드로 얘는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서브셀은 그냥 선택하면 안 되고 어떻게 선택을 해야지 되느냐?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그래야지 하나처럼 보이는 셀 안에 각각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서브셀이 선택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 이제 텍스트를 여기서는 변경을 해가지고 밑에 있는 서브셀도 선택해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OK를 이제 눌러볼게요. 그럼 이제 원하는 대로 폰트가 보여지는 게 확인이 되는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셀이든 서브셀이든 어찌됐건 간에 지금 얘들은 헤드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텍스트를 봤더니 지금 한 칸으로 정보도 합쳐진 녀석은 셀의 가운데 지금 정렬이 되어 있는 반면에 지금 서브셀로 접근했던 녀석들은 어떻습니까? 가운데로 정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우리 저 헤드 영역에 셀 정보에 대한 디자인 값을 잠깐만 한번 살펴보면 적용되어져 있는 테마의 그리드 헤드 셀로 제가 가볼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얼라인이 센터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헤드에 분명히 셀의 얼라인이 센터로 돼 있는데 얘는 그 센터의 얼라인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저 텍스트 입력할 때 저 입력받은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셀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서브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드 영역의 셀은 정렬이 센터로 돼 있는데 서브셀의 정렬이 안 돼 있는 거. 그래서 서브셀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셀의 구성원, 차일드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셀이 가지고 있는 차일드를 봅니다. 여기 이제 목록에 보시면 마지막에 서브셀 보여집니다. 우리가 셀의 차일드로 접근했었던 거는 뭐 체크박스, 버튼, 요런 거, 콤보, 요런 것만 봤다가 지금 서브셀 그 목록 안에 같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서브셀의 얼라인을 센터로 이렇게 이제 한 줄을 추가하면 서브셀 영역의 텍스트도 가운데로 이제 똑같이 정렬돼가지고 보일 거다라고 하는 거,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이제 서브셀이라고 하는 것을 셀의 차일드로 접근해가지고 봤었는데 이 전에 구조 확인할 때는 그 버튼이나 체크박스에 디자인 정보가 없어서 그 디자인 정보만 줬을 때는 화면에 체크박스가 나타나고 버튼이 나타난 걸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반대죠. 그 관련된 셀이 가지고 있는 차일드에 대한 디자인은 다 작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셀에 어떤 걸 보여줄지 결정만 안 된 겁니다. 자, 우선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거, 체크박스를 한번 컬럼 4번이 가지고 있는 바디셀에다가 설정해 볼게요. 그럼 내가 지금 선택한 그 셀에 나한테 보여주는 타입을 변경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셀이 가지고 있는 속성 우선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뭐냐? 바로 옆에 있어요. 디스플레이 타입과 에디트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디스플레이 타입이라고 하는 거, 둘 다 뒤에 버튼 눌러보시면은 목록이 쭉 보이는데, 익숙한 이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름도 존재할 겁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 셀 안에 표현할 다른 컴포넌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체크박스 컨트롤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에디트 타입, 속성만 보면 디스플레이만 할 건지 편집할 건지 요거를 이제 고르는 건데 우선 우리 둘 다 똑같이 체크박스로 선택해가지고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체크박스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디자인이 다 돼 있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실행해가지고 선택하면 체크박스의 모습도 이렇게 보여질 거라고 하는 거. 그런데 중간쯤에 봤더니 둘 다 똑같은 콤보인 거예요. 근데 콤보가 하나는 콤보 컨트롤, 하나는 콤보 텍스트가 됩니다. 자, 그럼 컨트롤하고 컨트롤이 아닌 값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한번 둘 다 바꿔볼게요. 하나는 콤보 컨트롤의 콤보라고 설정하고 또 하나는 콤보 텍스트의 콤보라고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을 해가지고 화면에서 볼 건데 만약에 셀의 타입이 변경됐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실행해서 그 셀로 접근해가지고 포커스가 가면 그 변경된 타입으로 나한테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선택할 때마다 콤보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양쪽에 있는 컴포넌트들은 얘들처럼 포커스 갔을 때 디자인이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디자인이 나한테 노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실행해서 굳이 보지 않아도 화면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컨트롤은요, 쉽게 생각하시면 실행해가지고 내가 포커스 갔을 때 디자인이 노출되는 게 아니라 화면에서도 그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입이 컨트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셀에서 보이는 컴포넌트의 디자인을 체크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타입 헷갈리시면 다 컨트롤로 변경해가지고 디자인 체크해 보시면 굳이 실행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용하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목록에 있는 디스플레이 타입과 에디트 타입을 하나씩 셀에 바꿔보면서 내가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리드에 대한 설명할 게 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저거 일일이 다 같이 바꿔보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타입을 변경할 수 있다 정도의 설명으로 마무리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교육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연습하는지 그때 샘플 보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 타입과 에디트 타입을 끝으로 우선적으로 1차 그리드 안에서 모든 확인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한 설명 접근은 마무리가 돼요. 그럼 이번에는 뭘 할 거냐? 지금 현재 화면에 그려있는 그리드의 크기를 조금 줄이신 다음에 밑에다가 그리드를 하나 더 그려 놓으실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바인딩을 해가지고 또 볼 수 있는 디자인들 그것들을 마저 체크해 볼 겁니다. 그래서 그리드에다가 바인딩은 컬럼 4개하고 로 4줄만 추가하시면 돼요. 그리고 텍스트를 뭔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확인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처럼 바디 영역에다가 데이터 값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컬럼을 4개만 추가하기 때문에 쏠려 있을 거예요. 한쪽으로. 그거를 적절하게 이제 너비 조절하시고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컴포넌트 너비하고 맞춰주시면 돼요. 높이는 헤드나 바디나 모두 30픽셀로 높이는 정확하게 맞춰주신 다음에 컬럼 4개면은요. 컬럼명이 0, 1, 2, 3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마지막 2개 컬럼 2번, 3번의 바디셀 타입은 버튼으로 둘 다 똑같이 변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 하나 하시고 나서 이어지는 설명 같이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셋 아이콘을 이용해가지고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컬럼 4개하고 로우 레주를 추가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4개씩 추가를 하신 상태에서 여기 데이터 값 쓰실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기본적으로 너비는 똑같은 항상 셀의 크기로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컬럼 2번, 3번에
타입을 버튼으로 변경해야 되니까 두 개만 너비를 조금 조절할게요. 그리고 컴포넌트 너비하고 최종적으로 맞춰야 되는 건 이 밖에 속성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창 열어서 할 수 있는 작업은 모두 하고 우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너비는 적절하게 조절했고요. 높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값을 주셔야 돼요. 임의로 변경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컬럼 2번, 3번의 로우에다가 디스플레이 타입의 버튼 컨트롤의 버튼으로 설정 변경하시면 되죠. 그리고 컬럼 3도 마찬가지로 버튼 컨트롤의 버튼으로 변경하셔가지고 오케이 하신 다음에 너비하고 결국 맞추는 거 오토피 타입 속성 컬럼으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 값들을 입력해가지고 하나로 세팅이 됐으면 지금 작업하신 거 똑같이 복사하셔가지고 밑에다가 한 개 붙여주실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그리드 3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스타일 시트에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문법 3개를 저희가 작성할 건데 클래스를 붙여가지고 작업할 거예요. 그 클래스를 어디다가 붙이는 거에 따라서 지금 누구의 디자인이 변경되는지 그거를 우선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다음 챕터 우리가 프레임 쪽을 나갈 때 충분히 실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구분만, 읽을 수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우선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컴포넌트, 셀렉터한테만 붙여가지고 쓸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동안 클래스를 작성했던 예시를 보면 스태틱에 클래스가 붙어 있다거나 내가 직접 작성해 본 거 텍스트 에어리어에 클래스 붙인 거, 그쵸? 그렇게 기본적으로 클래스명은 컴포넌트한테만 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우선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리드가 3개가 그려 있는데 두 번째 배치된 그리드의 헤드 배경 컬러를 변경하고자 해요. 자,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똑같은 그리드인데 한 개만 다른 디자인으로 가겠다? 이게 이제 클래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드는 내가 헤드의 배경 컬러를 바꾸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클래스 값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처럼 그리드라고 하는 컴포넌트에 클래스를 붙여주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제가 배경의 컬러를 보라로 바꾼다고 했으니까 그리드한테 클래스를 붙여주고 백그라운드를 여기에다가 보라를 한번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화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화면으로 돌아갔을 때 변화가 있나 없나를 살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전혀. 왜 그러냐? 점 그리드는 어떤 상태예요?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린 상태. 이 상태의 배경을 보라로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흰색의 배경에 있는 거를 보라로 하겠다. 이런 의미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왜 우리 화면에서는 안 보이느냐? 당연하죠. 지금은 그 위에 헤드, 바디, 서머리가 다 얹혀서 데이터가 보여지는 상태니까 저 밑에 깔려있는 그리드의 배경은 감춰져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차일드가 있는 컴포넌트죠. 내가 컴포넌트한테 클래스를 줬지만 실제로 내가 디자인을 변경하고 싶은 상황은 그 컴포넌트 자체가 아니라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차일드,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리드 가지고 있는 이 각각 영역의 디자인은 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드의 경우에는 헤드 로우의 셀로 우리가 작성했고 바디의 경우에는 그리드에 바디 로우 셀로 가가지고 작성을 했고요. 서머리는 서머리 로우 셀로 가가지고 작성했어요. 그러니까 그리드한테 클래스를 줬지만 내가 실제 변경하고 싶은 부분은 얘가 아니라 어딘 겁니까? 그 헤드의 영역이죠. 그럼 여기에서 그 헤드 로우의 셀로 가는 겁니다. 입력하는 방법, 완성하는 문법은 내비게이터 영역 이용하면 제일 간단해요. 여기에서 헤드가 가지고 있는 로우에 셀로 가겠다.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백그라운드에 보라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화면으로 가보면 가운데 있는 그리드만 헤드 배경이 보라로 변경돼 있을 거다 이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 클래스를 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클래스를 받은 컴포넌트의 특정 영역, 차일드를 쫓아가가지고 디자인을 바꿔준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또 어떤 디자인의 예시를 볼 거냐면 그거는 여기 마지막에 있는 그리드입니다. 여기에서 디자인은 뭐를 볼 거냐면요. 컬럼 0이 가지고 있는 바디 셀의 배경을 노란색으로 바꿀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셀의 바디의 배경을 짝수로, 홀수로를 기준으로 컬러를 다르게 하겠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바디로가 가지고 있는 룩으로 셀로 가가지고 이 녀석의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넥사 백그라운드 속성을 가지고 변경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롤을 기준으로 배경을 달리주는 게 아니라 이 특정 영역에 셀만 달리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똑같은 컴포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만 다른 디자인을 주겠다 그러면 그 컴포넌트에 못 쓰는 거 클래스를 쓰면 돼요. 그럼 지금 같은 상황인 바디 로우의 셀은 모든 셀의 디자인이 이 문법으로 갑니다. 근데 내가 그 중에서 특정 셀만 다른 디자인으로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문법적으로 그 셀한테 뭘 주는 겁니까? 클래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거. 기본적으로 클래스는 컴포넌트는 받을 수가 있는데 셀이라고 하는 건 아주 예외적으로 클래스를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문법은 똑같습니다. 띄어쓰기 없이 바로 점 붙여가지고 클래스명을 입력하는 거 문법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지금 우리는 클래스를 누구한테 쓰고 있다? 바디로 셀한테 쓰고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어떤 색으로? 노란색으로 주겠다. 대신에 백그라운드 하나만 주면 안 되죠. 왜냐? 짝콜의 값이 다르기 때문에 넥사 백그라운드 ODD도 그러니까 짝수홀수 상관없이 그 컬럼 안에 있는 셀의 배경을 다 똑같이 만들어 버릴 거기 때문에 둘 다 추가해가지고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컴포넌트의 클래스를 준 거는 우리가 적용을 컴포넌트로 가가지고 클래스 값을 설정했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셀에다가 클래스를 준 경우에는 어떻게? 셀한테. 그래서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해당하는 셀 선택하셔서 여기 또 클래스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클래스 값을 줘서 OK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그 해당하는 셀만 배경의 컬러를 달리줬다 이거예요. 셀에다가 클래스를 써가지고 디자인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는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는 누구 디자인을 바꿀 거냐? 지금 컬럼 2번과 컬럼 3번에는 버튼이 있습니다. 둘 다 디자인이 당연히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컬럼 2 안에 있는 요 바디 영역에 있는 셀의 버튼은 다른 디자인을 주겠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경을 핑크로 갑니다. 자, 그럼 얘도 우선 똑같이 추적해야 돼요. 저 버튼의 디자인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이거 우리 그리드에서 찾으시면 안 되는 거죠. 어디에서? 그리드 셀 컨트롤. 그리드 셀 컨트롤의 버튼, 요거 작성된 것이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버튼의 디자인이다. 이렇게 접근합니다. 자, 그러면 저 셀 컨트롤의 셀 버튼으로 디자인이 다 동일한 건데 하나만 다른 디자인을 주겠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래스를 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차일드는 기본적으로 셀이 예외인 거지 클래스를 받을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 클래스를 받을 수 있는 녀석은 요 컨트롤의 뒤가 됩니다. 접근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컨트롤이라고 하는 녀석이 클래스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서 접근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그리드 셀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확인했지만 헤드 로우 셀, 바디 로우 셀, 서머리 로우 셀이 합쳐진 게 셀 컨트롤이죠. 여기에서 풀어서 쓰는 건 지금 제가 원하는 영역이 어딥니까? 바디입니다. 바디 로우 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가 써야 될 건 저 셀 컨트롤을 풀어가지고 바디로우 셀을 붙여서 마찬가지로 셀한테 또 클래스를 주는 거죠. 그런데 아까랑 다른 점은 아까는 셀한테 클래스를 줘가지고 그 셀의 디자인을 바꿨다면 이번엔 셀한테 클래스를 준 다음에 누가 셀이 가지고 있는 그 차일드의 디자인이 변경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똑같이 작성 한번 해본 다음에 배경을 핑크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작업할 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셀의 속성인지 아니면 다른 컴포넌트의 속성인지 뭔가가 조금 헷갈리시면 넥사 백그라운드 한번 넣어보세요. 아시는 것처럼 넥사 백그라운드, 넥사 컬러 얘네들은 셀만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넥사 백그라운드 컬러 넣었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러 납니다. 지원하지 않는 속성이니까 얘는 지금 누구의 값이기 때문에 버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고 셀을 선택해가지고 저 클래스를 적용하면 되겠죠. 두 번째 컬럼에 셀을 선택하셔가지고 똑같이 클래스. 그러면 보시다시피 두 번째 컬럼에 있는 버튼만 배경이 이제 변경된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셀의 클래스를 써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컴포넌트의 디자인을 조금 달리 표현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를 써가지고 각자 다른 영역의 디자인이 변경된 걸 확인했습니다. 컴포넌트의 클래스를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차일드로 접근해서 디자인이 변경한 경우 이번에는 차일드지만 예외적으로 클래스를 받아서 특정 차일드의 디자인을 변경하고요. 똑같이 셀에다가 클래스를 줬지만 그 셀이 가지고 있는 특정 차일드에 대한 디자인이 변경된 경우 이렇게 각각의 똑같이 클래스를 썼지만 다른 부분에 대한 디자인이 변경되는 예외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저거 3개 작성한 구문까지 알면 정말로 이제 스타시트에서 작성할 수 있는 모든 예시는 다 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 표현해가지고 디자인 확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사용해가지고 디자인의 결과가 다른 형태로 보여지는 3가지까지 확인하면서 우리는 그리드의 표의 구조로 보여지는 모든 모습을 체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트리 구조를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새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시작을 할 건데 트리 구조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리소스 익스플로어의 이 모습의 트리 구조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리드를 똑같이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표의 형태로 봐야 됐기 때문에 넙대대하게 그렸다면 이번에는 여기 리소스 영역하고 같은 형태의 트리 구조를 볼 거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이번에는 그리드를 조금 길쭉하게 그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바인딩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봤던 컴포넌트 라디오 리스트박스 콤보 같은 경우에는 바인딩 그룹에 어떠한 항목들이 필요한지 표시가 되어 있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체크해서 데이터셋을 만들었어요. 그리드의 표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표의 형태를 생각해서 몇 열로 할지 몇 행으로 할지를 확인한 다음에 컬럼을 추가하고 로우를 추가해가지고 틀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트리 구조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만드는 데이터셋은 어떤 컬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는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어찌됐건 간에 트리 구조를 확인한다는 건 누구 보겠다는 거예요? 텍스트들 확인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내가 이제 화면에서 봐야 되는 저 데이터 값들을 입력할 컬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필요한 컬럼은 데이터 값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 트리 구조는 결국은 내가 뭘 확인하기 위함이냐? 뎁스의 구조죠. 그쵸? 넥사크로 테마 밑에 블루가 있고 블루 밑에 또 다른 항목이 있고 이 뎁스의 구조를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누가 누구 밑에 있는지 어떻게 타고 들어가는지 그거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컬럼이 필요하죠. 그거를 우리는 레벨 값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트리 구조의 디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컬럼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값을 보여줄 데이터 컬럼, 뎁스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레벨 컬럼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로우는 똑같죠. 필요한 만큼 로우를 이제 추가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 값을 쓰시면 되는데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냐? 나중에 메뉴 컴포넌트도 같은 형태예요. 우리가 트리 구조나 메뉴나 데이터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그 트리가 다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고 입력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지금 요거 위에 두 개는 없다고 생각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들 트리가 만약에 다 닫혀 있다라고 하면 넥사크로 테마 밑에 바로 테마가 보입니다. 그럼 내가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넥사크로 테마 밑에 테마 이렇게 써야 되느냐?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리 구조로 텍스트를 입력하실 때 그 트리가 모두 펼쳐져 있다 생각하고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넥사크로 테마 밑에 KO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블루하고 그레이 이름 겹치는 거 한 번씩만 쓸게요. 그레이가 있어요. 그게 다 입력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테마가 있습니다. 자, 테마도 펼쳐지네요. 얘 펼쳐봤더니 그 다음 밑에는 블루가 있는데 블루는 또다시 펼쳐집니다. 그러면 그 펼쳐진 상태로 또 XCSS 파일과 이미지스 폴더가 있습니다. 물론 이미지스도 어떻게 돼요? 펼쳐집니다. 우리가 또 그렇다고 저 이미지 목록을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목록을 그냥 A하고 B 이렇게 두 개 표현해 볼게요. 자, 이미지 목록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뭐가 들어갑니까? EDUN24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블루처럼 테마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이미지하고 스타일 시트, 그리고 이미지는 내용, 이게 똑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카피해가지고 밑에 붙여볼게요. 그리고 나서 한 개만 더 합니다. XCSS 리소스. XCSS 리소스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리고 그 밑에 02가 들어가요. 데이터는 다 펼쳐져 있다 생각하고 입력한다. 그리고 레벨 값은 어떻게 주느냐? 최고 위에 있는 녀석이 0레벨을 받는 겁니다. 우리로 봤을 때는 지금 넥사크로 테마, X, CSS 리소스 얘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0레벨이 됩니다. 그리고 한 뎁스 떨어지는 거 1레벨, 또 들어가면 2레벨, 또 들어가면 3레벨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엑사크로 테마가 0레벨이에요. 그리고 밑으로 KO는 하나 들어갔으니까 1레벨. 여기에서 블루랑 그레이는 같은 뎁스로 표현되기 때문에 둘 다 2레벨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테마는 엑사크로 테마하고 레벨이 같습니다. 0레벨. 하나 밑으로 들어가는 블루는 1레벨. 그 밑으로 XCSS하고 이미지스는 뎁스가 같으니까 얘들은 2레벨인데 AB는 이미지의 목록이니까 여긴 또 3레벨이 되겠네요. 그리고 다시 EDUN 24는 블루랑 같은 거죠. 1레벨로 시작해서 2레벨, 3레벨, 그리고 XCSS 리소스는 넥사크로 테마랑 같아요. 0레벨, 하나 떨어지니까 1레벨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두 개가 같이 짝을 맞춰가지고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똑같이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데이터 값 주고 그 데이터 값을 기준으로 레벨 값을 이렇게 차례대로 입력을 했으면 이제 이거를 그리드한테 뿌려가지고 디자인을 확인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트리 구조로 변경되는 모습을 그대로 이거를 카피해서 붙여가면서 화면에서 단계별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한번 어떻게 변경되는지 보시고 같이 실습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프레임 쪽에 가면 실제로 데이터 소스 이용하셔가지고 트리 구조로 변경하시라고 하는 거 작업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제가 이걸 그대로 이제 카피해가지고 시작합니다. 레벨이라고 하는 컬럼은 뎁스의 구조를 넣어야 되니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뎁스의 구조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우리가 화면에서 0, 1, 1, 2 이렇게 텍스트 값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거. 그래서 화면에 노출될 필요 없는 컬럼을 편집하고 시작할게요.
우리가 그리드 표의 형태로 넉대대하게 그릴 때는 안 보였지만 지금 현재 편집창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라인이 화면에 그린 컴포넌트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벨을 이제 없애놓고 나면 데이터 컬럼이 너비가 있죠? 텍스트가 잘리게 보이니까 물론 오토피 타입으로 맞춰주겠지만 그래도 텍스트는 안 잘리게 너비는 조절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헤드는 그냥 놔두고 바디만 높이를 한 30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OK를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 오토피 타입 속성 바꿔가지고 자, 이 상태로 시작하는데 지금은 마치 리스트 박스처럼 보여집니다. 그쵸? 데이터가 그대로 나열돼서 보여지니까. 그래서 이 리스트 박스처럼 보여지는 상태를 어떻게 트리 구조로 그러면 같은 접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저 바디 셀에 보여지는 모습을 체크박스로 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우리 배웠던 속성 디스플레이 타입, 에디트 타입 속성을 체크박스로 그쵸? 같은 맥락으로 이번에는 트리 구조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타입 속성에 보면 마지막에 뭐가 있느냐? 트리 아이템 컨트롤이 있고요. 에디트 타입에 트리로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OK를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뭔가가 달라지기는 했어요. 두 번째 거하고 비교했을 때 뭔가가 달라지긴 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왜? 뎁스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뎁스의 구조 값을 가지고 있는 컬럼은 레벨이었는데 우리가 만들기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트리에서 중요한 건 당연히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타입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그 레벨이라고 하는 컬럼을 바인딩 하셔야 돼요. 셀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요, 보시다시피 어떤 식으로 되어져 있냐면, 이 셀 캘린더, 셀 콤보, 셀 체크박스처럼 타입이 변경되는 거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바꿔야 되는 속성을 그룹별로 이렇게 쫓아가서 편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타입을 트리로 바꿨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누구? 셀의 트리를 찾아가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동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저기 우리 필터링 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창 많다고 활용하시면 조금 더 쉽게. 여기에서 트리 레벨인 겁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레벨 컬럼을 여기에서 바인딩 합니다. 그래서 OK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트리죠. 실행을 해가지고 눌러봅니다. 그러면 접었다가 펼쳤다가 하는 결과를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옆에 나와 있는 리소스 영역의 엑스플로 창하고 똑같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물론 우리가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 클릭을 해가지고 접고 펼쳐가지고 디자인을 다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익스플로어 창 애들 다 펼쳐져 있는 것처럼 화면에서도 트리의 구조가 펼쳐진 상태로 처음부터 나타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우리가 변경하고자 하는 게 셀이 아니라 화면에서 보이고 있는 이 그리드의 모습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거와 관련된 속성을 셀로 가는 게 아니라 화면 프로퍼티 창에서 찾으실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룹이 있느냐? 트리 그룹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하셔도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트리로 걸러주셔도 되고 편한 방법으로 접근하셔가지고 트리 그룹에 있는 속성들을 조금 참고해보면 여기 두 번째 인스테이터스라고 하는 속성 창에서 현재 디폴트 컬립스로 되어 있는 거 이거 익스펜드로 변경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다 펼쳐진 상태의 디자인을 체크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다 펼쳐놓고 확인해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지금 트리 구조에서 디폴트로 누굴 가지고 있냐면 아이템마다 체크박스를 이렇게 다 들고 있어요. 물론 체크박스를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는 저 체크박스를 안 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재 트리 안에서 보고 있는 모든 디자인을요, 만약에 디자인을 변경할 거다. 그러면 디자인을 바꾸는 거는 어디로 갑니까? 테마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자체의 사용 유무를 결정하는 거라면 그거는 어디에서 속성창에서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각각의 지금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디자인만 없애버리면 저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그대로 뜬 상태에서 디자인만 안 보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어색한 트리가 돼요. 그래서 아예 사용 여부를 결정해가지고 차지하고 있는 자리도 땡겨서 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접근이 디자인을 변경하는 건 테마로 가서 체크하시면 되고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건 속성에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use 체크박스라고 하는 속성이 보여집니다. 디폴트 true에서 요거 이제 false로 변경하면 보시는 것처럼 체크박스가 없어지면서 나머지 뒤에 있는 녀석들이 땡겨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해야지 어색함이 없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는 거,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거 뭐가 있느냐? 우선 여기 라인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트 형태의 된 라인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저 디자인을 쓸 거예요. 그런데 도트가 아니라 솔리드의 형태로 쓸 거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디자인을 변경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어디 가서 스타일 시트에서 설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 기본적으로 어디까지는 쫓아가가지고 고민하실 수 있어야 되냐면 셀까지는 우선 가야 돼요. 지금 셀 안에 존재하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차일드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 저 라인은 보시는 것처럼 셀 라인 이렇게 딱 떨어지는 차일드가 보여집니다. 라인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속성력 한 개밖에 없어요. 보더예요. 우리 보더 변경하듯이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럼 보더면 우리 보더를 빼는 거 한번 작성해봤죠? 0픽셀로 주는 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 라인을 안 쓸 건데 여기에다가 0픽셀의 넌으로 처리를 해버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인 있는 거 그대로 위치 살려 있고 디자인만 죽기 때문에 되게 어색하게 보여진다는 거. 만약에 내가 여기 리소스 익스플로어처럼 나는 저 라인을 아예 그냥 안 쓸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 아까 확인했던 그 그룹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유즈 라인 이거를 사용 여부로 결정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트리 구조에서 변경할 수 있는 디자인이 뭐가 있느냐? 아이콘들이 있네요.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콘의 이제 수를 생각해 보면 토탈 5개의 종류가 보여집니다. 우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로 구분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아이콘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폴더가 펼쳐져 있고 접혀져 있는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 아이콘이 있고요. 마지막에 공책장처럼 생겨 있는 아이콘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 프로젝트에 맞게끔 아이콘을 저렇게 5종류를 바꿀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잘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저 5개의 아이콘이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로 되어져 있는 저 아이콘은 클릭을 해가지고 애들이 펼쳐지고 클릭을 해가지고 접혀지고 이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 폴더의 형태로 보여지는 거는 내가 클릭을 해가지고 눌렀을 때 펼쳐지는 이미지의 형태로 보여진다. 그래서 어떻게 얘네들 이제 2개하고 3개의 성격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아이콘은 어떤 성격? 버튼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 이 옆에 있는 폴더들은 어떤 성격? 이미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구분을 좀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바꾸고자 하는 게 버튼인지 이미지인지 요거를 이제 찾아갈 수 있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셀까지는 똑같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 그 셀 안에 구조를 뭐로 변경한 겁니까? 트리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차일드가 뭐가 있느냐? 트리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차일드에 자, 우리가 사용 처음에 하지 않겠다고 없애버렸던 게 이거 체크박스 그리고 여기 버튼하고 이미지가 저 아이콘들로 접근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자 버튼의 성격이라고 했던 게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플러스로 우리가 표현했고 하나는 마이너스로 표현했던 거. 그럼 그 플러스로 표현하고 마이너스로 표현한 거의 디자인의 디테일은 누구로 접근하느냐? 유저 스테이터스입니다. 컬립스하고 익스팬드의 유저 스테이터스로 그 두 개의 성격이 다른 아이콘을 설정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 유저 스테이터스까지는 아시는 것처럼 맵에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조금.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이 부분이 이제 헷갈리시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자료 안에 문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교육자료 안에 이제 문서에서 챕터 6번을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선택자들 표시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미지에 유저 스테이터스의 어떤 값으로 요 아이콘들을 접근할 수 있는지가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때 참고해가지고 보시면 이해하는데 좀 더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여기에서 지금 유저 스테이터스에 아이템 버튼으로부터 접근한다고까지만 표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앞에 그리드에 어쩌고저쩌고 셀에 이거는 찾아올 수 있어야 되는 거 그거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아이콘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문서를 통해 가지고 비교해 가지고 보시는 것까지 말씀드림으로써 그리드 컴포넌트가 보여줄 수 있는 표의 형태와 트리 구조로 변경해 가지고 디자인을 확인하는 것까지 설명 모두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투비소프트